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학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 유얼 피직스 김동호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10강입니다. 네, 저희가 아마 강의가 20강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10강으로 진입을 하고요. 물질의 자성과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문제는 총 2문항 나오고요. 한 파트는 자성에 대해서 나오고 한 파트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전자기 유도도 교육과정 초반부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 교육과정 초반부 때는 심지어 사례를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렇죠? 사례. 전자기도에 대한 사례를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작년에 이제 영역 통과 문제가 제일 최고 난이도 문제로 나오면서 조금 어려워진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에서 이제 전기력, 그 다음에 전류의 자기작용, 전자기 유도, 이 세 파트가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 세 파트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자성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요. 비킬러입니다. 비킬러지만 뭐 간단한 뉴턴 운동 법칙과 연계가 될 수는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작년 수능 문제 봐봅시다. 게임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분석거리가 XY 평면에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를 등속도 운동하며 지난다고 합니다. 2.5D를 지날 때 플러스 Y, X 2.5D를 지날 때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요렇게 흐른다는 거니까 반시계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구나. 1과 3에서 자기장 세기는 B0고요. 2에서 자기장 세기는 일정하고 방향은 수직 방향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방향인지 안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2.5D일 때 그림을 그리셔야죠. 그쵸? 2.5D일 때 한번 그림 그려보면은 2.5D가 이쯤이니까 요렇게 그릴 수 있겠다. 요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쵸? 예, 요렇게 그릴 수 있는데 우리 영역 통과 문제에서는 똑같이 패러데이 법칙 활용하는 건데,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기 전력이 유도 전류랑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유도기 전력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배워서 쓸 거예요. 코일의 가문수 곱하기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만큼 유도 전류가 유발된다 라고 배우셨을 텐데, 요거를 요렇게도 활용할 수 있죠.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s, 즉 단위 시간당 자기장 세기의 변화와 단면적의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역 통과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은 단위 시간당 자기장 세기 변화도 봐야 되고 단위 시간당 면적 변화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를 한 번에 보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면적 부분에 대해서 안 봐도 될 수 있게, 면적을 굳이 고려 안 하고 단위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만으로 풀 수 있게 영역을 통제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통제해 줄 거냐? 지금 보시면은 요 2.5D에 있는 상황에서는 1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2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요만큼이잖아, 그치? 그만큼 1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1에서 빠져나가잖아. 들어가는 게 점점 사라질 테니까 뭐 하고 싶어? 더 들어가고 싶으니까 시계 방향이 유도되겠죠? 그쵸? 그럼 나는 또 플러스를 시계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B0만큼 자기장이 사라질 때, 이 면적에서 B0만큼 자기장이 사라질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I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왼쪽 면적에는 시계로 플러스 I만큼 흐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괜찮죠? 근데 지금 보시면 X는 2.5D를 지날 때 유도 전류가 반시계가 흘러야 된대. 그러면 2에 의해서, 요 영역 2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유발이 될 텐데 I'이라고 해봅시다. I'만큼 유도 전류가 유발이 될 텐데 그게 I보다는 세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반시계가 흐르는 거잖아. 그럼 또 요 사실도 알 수 있죠. I'이라는 게 I보다 세다. 근데 같은 면적 진입하는데 원래 똑같은 유도 전류가 발생해야 되는데 유도 전류가 왜 더 클까? 당연히 2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B0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2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B0보다는 크더라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뭔가가 이제 점점 생기는데 반시계가 유도되려면은 들들반을 외우시면 좋아요.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갈 때 반시계가 유도된다라는 거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점점 들어가. 그럼 나 들어가는 거 싫어 하면서 나오는 거 유발되니까 반시계 유도되죠. 그래서 2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보다 큰 장애작 영역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와 같다. 맞습니다. 니은 4.5D를 지날 때는 어디에 흐르니? 라는 겁니다. 그쵸? 4.5D는 2.5D와 완전히 대칭인 곳입니다. 대칭인 곳이라고. 그럼 그림 그려보시면요. 여기 2.5D부터 4.5D니까 요렇게. 요렇게죠? 미안, 대칭이 아니네요. 5.5D가 대칭이에요. 아, 나 뒤에 있는 선이랑 헷갈려서요. 4.5D일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면적 확인해 줘야겠니? 총 4개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여기 1에서 빠져나가는 구역, 두 번째로 3에 들어가는 구역 여기, 세 번째로 여기 2에서 빠져나가는 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 3에 들어가는 구역일 겁니다. 그쵸? 그럼 요것들을 활용해서 각각 유도전류의 세기를 써주시면은 여기는 빠져나가니까 뭐가 유도될까? 들어가는 게 사라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I,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I,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I, 심지어 여기는 플러스 I 프라임 유도되니까 싹 다 시계 방향으로 유도해주죠. 그쵸? 네 구역이 모두 다 시계 방향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4.5D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인 플러스 마이너스 Y 방향이 맞습니다. 디귿 유도전류의 세기는 5.5D와 2.5D를 비교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쵸? 2.5D는 알고 있어 우리가 이미. 뭐야? I 프라임이 더 셌으니까 I 프라임 마이너스 I만큼 유도전류가 발생하죠. 그쵸? 그럼 5.5D일 땐 어떻니? 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을 안 그려봐도 알 수 있긴 한데 우린 아직 초보가 아닌가요? 초보가 아니면 그림을 안 그려봐도 알 수 있죠. 자, 요걸 한번 다시 그림을 지어보고 5.5D일 때 한번 그려볼게요. 5.5D일 때 그리시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아까와 완벽히 대칭이죠. 그쵸? 아까와 완벽히 대칭입니다. 어차피 지금 나머지 면적은 계속 자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똑같이 2에서 빠져나가는 구역, 3에 들어가는 구역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2에서 빠져나갈 때, 들어갈 때 반시계였으니까 나올 때는 시계로 I 프라임 유도될 거고요. 여기 왜 프라임이 지워졌니? 그죠? 그 다음에 3에 들어갈 때는 나오는 게 생기잖아. 그치? 그럼 나오는 거 싫어. 들어가고 싶으니까 시계가 유도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유도되는 거는 플러스 I일 겁니다. 아, 방향이 같네요. 둘 다 시계로. 그러니까 5.5D를 지날 때는 I 프라임 플러스 I만큼 유도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5.5D를 지날 때가 2.5D를 지날 때보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클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조금 어렵죠? 예, 여러분들 영역 통과하실 때 항상 면적을 똑같이 둠으로써 면적 변화를 통제해 주시고 통제를 했으니까 자기장의 변화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시면은 유도전류의 세기를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예, 이어서 닮은 꼴 문제 봐보겠습니다. 닮은 꼴 문제. 개인적으로 얘가 조금 더 쉬워요. 자, 빵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금속거리가 XY 평면에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를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지난다고 합니다. 금속거리가 D와 4D를 지날 때 모두 플러스 Y로 유도전류가 플러스 Y라는 거는 플러스 Y 흐르려면 뭐야? 반시계죠. 그쵸? 반시계. 요거를 반시계라고 꼭 써주셔야지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1과 2는 B제로 온다 방향 안 알려줬고요. 3는 방향을 알려준 대신 세기를 안 알려줬습니다. 그럼 일단 D와 4D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D 그리시면은 요렇게 그려줄 거고요. 4D일 때 그리시면은 폭이 1이니까 요렇게 그려주겠죠. 맞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7D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7D도 미리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겹치는 거 없는 거 줘야지 문제 풀기 쉽잖아. 그치? 근데 작년 수능은 겹치는 걸 줘가지고 5.5D랑 4.5D 겹치게 줘가지고 그림 그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처음에 나는 면적 통제를 이렇게 할게요. 요 사각형의 4분의 1 면적만큼으로 면적 통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이 다 똑같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다 그림이 지금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이에요. 네, 면적을 다 통제했어요. 그럼 자기장 세기의 변화만 확인하면 되죠. 그쵸? 그럼 나는 B제로만큼 자기장이 변할 때 유도되는 유도율을 똑같이 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I, 여기도 I, 여기도 I, 여기도 I 유발될 거고요. 여기서는 유발이 안 되겠죠. 시간당 자석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영역 안에서 쭉 가고 있으니까 유발이 안 될 거고
여기와 여기에선 유발이 될 텐데 그 세기를 모르니까 I 프라임이라고 둡시다. I 프라임. I 프라임. I 프라임. 근데 얘는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갈 때니까 반시계가 유도되겠죠? 반시계를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또 시계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럼 넌 반시계 마이너스, 너는 플러스인 건데요. 자, 지금 알려주신 게 D를 지날 때, 요때와 4D를 지날 때 모두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시계래요. 잘 생각해봐. 만약 플러스 플러스잖아? 그럼 시계니까 일단 첫 번째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럼 유도전류가 0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반시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너도 반시계, 너도 반시계구나. 그럼 너는 원을 빠져나갈 때 반시계니까 들어올 땐 시계. 너는 2를 들어갈 때 반시계니까 2를 빠져나올 땐 시계. 그 다음에 너는 들어갈 때 반시계, 들들 반. 넌 들어갈 때 시계, 그거랑 반대겠네 라는 거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서도 지금 반시계로 흘러야 되는데 I'이 반시계를 유도하고요. I는 시계를 유도하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I'이라는 게 I보다 큰 상황이고 3의 자기장은 B0보다 큰 상황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2에서와 3에서가 같네요. 니은 3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큽니다. 디귿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7D랑 D랑 비교하래. 지금 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I' 플러스 I니까 I'에서 I를 뺀 값이죠. 방향이 반대니까. 7D는 아까와 전 문제와 비슷하게 I'과 I를 더한 값입니다. 방향이 같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7D일 때가 D일 때보다 크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닮은 꼴 문제고요. 요즘 이런 문제 유형이 영역 통과 문제라고 합니다. 네, 자기장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일. 근데 여러분들 수능 완성에 안 나온 문제 유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일단 요 영역 통과 유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옛날 기출들에 많이 있는 자기장 세기 변화 뒤에 가서 만날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속도가 바뀔 수 있어요. 도선에 지금 얘는 계속 등속도 운동하지만 등속도 운동이 아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빠르면 당연히 단위 시간당 똑같은 시간당 자속의 변화가 더 많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캐치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는 뒤에서 이제 또 다른 아쉽게도 수능 완성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뭐 다른 엔제 같은 거에서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점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1번입니다. 그림은 실에 매달린 유리막대와 알루미늄 막대를 자석 사이에 각각 비스듬히 위치시켰을 때 유리막대는 회전해서 자석과 수직으로, 알루미늄 막대는 회전해서 나란하게 놓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각각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뭐가 상자성체니? 알루미늄이 상자성체, 유리가 반자성체인 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명목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알루미늄은 철이랑 거의 비슷한데 왜 강이 아니고 상이에요? 상자성체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지엽적인 개념이죠. 좀 지엽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자성체니까 서로 인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당기려고 하고 얘도 당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 거겠죠. 유리는 반자성체 맞고요. 알루미늄 막대와 자석 사이에는 인력, 상자성체 맞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막대는 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죠. 그래서 답은 A, B가 있는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2번 가봅시다. 2번. 야, 요거 문제 중요하다. 요거를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요 문제로 알아갑시다. 그림 가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PQ가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에 의해 자기화가 됐대. 아, 그렇구나. 그림 나는 가에서 솔레노이드를 제거했을 때 PQ의 자기장을 나타낸 건데 둘 중 하나는 강, 둘 중 하나는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강자성체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고? 아직도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똑같은 영역 안에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가죠. 얘는 덜 지나가죠. 자기력선이 더 많은 애가 강자성체예요. 강이 뭔데? 강할 강, 스트롱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가 강자성체고 너가 상자성체구나.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솔레노이드가 어디로 흐르는지도 금방 알 수 있지. 얘가 NS 형태로 자기화가 됐다는 건 솔레노이드랑 같은 방향으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자기화됐을 거니까 너도 NS여야 되거든.
그럼 요렇게니까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A로 흐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Q는 상자성체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흐르는 방향은 A 맞습니다. 디귿 PQ 사이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서로 인력이 발생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3번 가봅시다. 문제가 너무 길어. 문제가 너무 작아. 다음에는 확대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성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각각 두는데요. A와 B는 강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강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다.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A, B를 각각 놔서 플라스틱 관 중심을 통과해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낙하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이때는 플라스틱이니까 전자기 유도가 안 일어나죠. 그렇죠? 전자기 유도가 안 일어나니까 낙하 시간이 당연히 0.2초로 같겠죠. 근데 보시면요. 구리관을 두잖아요. 구리관을 두는데 구리관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내가 만약 자석의 성질을 가진 애를 이렇게 쭉쭉 갖다 대잖아? 그럼 구리관은 어떻게 보면 솔리노이드에 감긴 코일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는 항상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 만약 자석이 구리관을 통과한다면 낙하 시간은 0.2초보다는 더 걸릴 겁니다. 방해하니까. 밀어내잖아 지금. 그죠? 근데 A가 똑같이 0.2초인 걸 봐서는 A는 자기화된 걸 유지하지 않는 반자성체구나. 그럼 B가 자기화된 걸 유지하는 강자성체예요 라는 사실을 알면서 기억이 0.2보다 크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땡,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볼까요? 디귿. 자, 다해서 B가 강자성체가 구리관 윗부분에 들어가는 동안 지금 이 동안 N극이 내려오니까 N극 너 싫어. 위로 밀어내. 그러니까 청력이 나타나죠. 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봅시다. 4번. 갑자기 그림이 커졌죠. 그림과 같이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해서 자석이 코일에 다가가며 점 P를 지날 때 검유계의 바늘이 양의 값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너네가 항상 문제를 보고 조금 이제 고쳐야 될 습관이 뭐냐면은 냅다 어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막 N이고 S고 이걸 먼저 쓰려고 해. 그거 하지 말고 선지를 좀 먼저 봐봐.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만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 그치? 기억. 코일 내부에서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같다. 즉, 얘가 지금 N이 다가올 때 똑같이 SN 요 방향으로 자기화되냐라는 건데 아니라고 방금 문제에서 배웠죠. N이 다가오면 N 싫어! 밀어낼 거야! 라고 한다고 했잖아.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디귿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해서 멀어진대. S극을 아래로 해서 멀어지잖아? 자, 이렇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S극을 아래로 해서 S극이 멀어진대. 그러면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건 항상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S가 멀어지잖아? 그럼 S를 붙잡고 싶은 청개구리적인 사고가 들어요. 그러니까 S가 멀어지면 위에가 N, 아래가 S가 유도가 되면서 이때랑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죠? 이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면 당연히 검유계가 똑같이 플러스를 가리키겠죠. 유도전류의 방향이 안 바뀌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디귿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해서 멀어진다는 거는 N을 가까이 하는 거랑 똑같이 양의 값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5번 가봅시다. 5번. 그림 가는 종이면에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오는 게 양이라고 했어. 그치? 여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0에서 2초까지 보시면요. 들어가는 게 약해지면서 점점 나오려고 합니다. 그쵸? 점점 나오려고 하면은 금속고리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어? 굉장한 청개구리니까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유도되겠죠. 그럼 이때는 반대로 반시계가 유도되겠죠. 기억 3초일 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전류 안 흐릅니다. 니은 유도전류의 세기는 이 시간당 자기장 변화에 대한 그래프의 기울기로 알 수 있죠. 그쵸? 다시 한번 우리 유도기 전력이라는 건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S로 쓸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코일의 가문수 안 바뀌어요. 그 다음 면적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에 대해서 유도 전류가 그만큼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기울기 더 큰 애가 유도 전류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1초일 때가 지금 6초일 때보다 기울기가 더 크니까 맞습니다. 지금 유도 전류의 방향은 5초일 때와 7초일 때 모두 반시계로 유도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주시면 같다고 바보야. 반대가 아니라 서로 같다. 왜냐면 계속 반시계 유도되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봅시다. 6번 영역 통과입니다. 영역 통과.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애가 쭉 운동을 하면서 1, 2, 3를 지나는데요. 1, 2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도 알려줬고요. 3는 안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D를 지날 때와 9D를 지날 때 피해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서로 같다고 했어요. 그럼 봐보세요. 똑같이 면적 통제하는 거야. 요만큼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죠? 면적 통제하시고 혹시라도 앞에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제일 앞에 작년도 수능 문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게 점점 생기잖아. 그럼 뭐 하고 싶어? 싫어! 들어가고 싶으니까 시계를 유도할 겁니다. 그럼 또 우리 시계를 플러스라고 하면은 여기서 유도되는 전류가 플러스 I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9D에서 유도되는 전류도 한번 구해보시면은 똑같다며. 그럼 플러스 I가 유도돼야 되거든. 봐봐. 3가 점점 사라져. 3 영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사라지니까 아쉽잖아. 아쉬우니까 꽂으니까 시계가 흘러야 되나? 그러니까 3는 꽂는 걸로 비제로만큼의 자기장을 지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꽂는 게 점점 사라져. 그럼 아쉬우니까 꽂으면서 시계 방향 유도전류를 유도하는데 면적이 같을 때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같아야지 유도전류의 세기가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비제로 맞습니다. 니은 X는 D를 지날 때 피해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Y 맞습니다. 디귿 피해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3D를 지날 때와 5D를 지날 때를 알려주고 있네요. 물어보잖아. 그치? 그럼 3D를 지날 때도 그려보시고 5D를 지날 때도 그려보셔야 되는데 근데 뭐 어렵게 그릴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봐봐. 여기를 이렇게 쭉 연결을 하시고 똑같이 영역을 나누십시오. 요렇게. 아시겠죠? 그럼 우리 각각 지금 유도전류 얼마 흐르는지 알 수 있잖아. 여기 플러스 I니까 너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들들 반이니까 마이너스 2I, 너 플러스 2I, 너 마이너스 I라는 거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럼 3D일 때와 5D일 때를 보시면요. 3D일 때는 지금 얘가 어디 있는 거냐면 요만큼. 요 초록색 면적이 3D죠. 그쵸? 그러니까 너에 해당하는 유도전류가 흐를 거라고. 그러니까 3D일 때는 마이너스 2I, 반시계로 마이너스 2I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선생님 5D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5D일 때는 똑같이 5D부터 D까지 빡 떨어졌어. 자, 5D부터 D까지니까 요만큼이겠죠. 요만큼. 요 주황만큼. 그쵸? 그럼 너 더하면 되잖아.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상쇄되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니까 너도 마이너스 2I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유도전류의 세기는 크고 작은 관계가 아니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땡. 이렇게 똑같이 면적 통제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7번 봅시다. 7번. 그림은 원형 금속거리 A와 B를 중심축이 수평면에 일치하도록 고정하고 A와 B 사이의 중심을 동일한 자석을 같은 극이 마주보게 같은 극이 마주보게 하고 잡고 있다가 딱 났을 때 A와 B를 향해서 빵 운동한대. B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요로 유도전류가 흐르니까 NS로 유도자기장이 생겼다는 건데 지금 자석이 다가올 때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자석의 오른쪽이 N, 왼쪽이 S. N이 다가오니까 N 너 싫어! N으로 밀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SN일 거고요. 그럼 N이 다가가면 여기도 N이 싫어! 라고 해야 되니까 유도전류는 요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P는 S극 맞습니다. 니은 A에 흐르는 건 A 방향이 아닙니다. 지금 두 자석이 B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당연히 B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요게 방향이 다른데 같을 수가 있겠니?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봅시다. 전자기타 사례네요. 전자기타. 사실 뭐 사례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육과정 초반부에만 나오고요. 후반부 가서는 안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가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자, 전자기타에서 소리가 발생하는 원리인데요. 전자기타의 기타줄 아래는 연구자석과 코일로 구성된 픽업이라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기타줄은 강자성체고요. 얘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해서 스피커에 보내면은 소리가 발생한다는데, 연구자석에 대해서 일단 강자성체가 자기화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연구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테니까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으로 자기화는 돼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가상황에서 보시면은 내려가는 거니까 S가 내려가요.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연구자석 말고 코일을 봐. 코일 입장에서는 S가 내려가면 S가 싫어. 그러니까 SN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요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맞죠? 기억, 기타줄의 A는 S극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A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에서 기타줄이 코일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방향이 같냐라는 건데, 잘 들어봐. 가까워지면 운동 방향 방해해야 되니까 청력, 멀어지면 아쉬우니까 잡아야 되니까 인력이 발생하니까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가 2점 문제였고요. 바로 이어서 3점 문제 들어가 봅시다. 네, 이어서 3.1번 들어가 봅시다. 3.1번. 네, 이 전자기 유도는 제가 라이트하게, 빠르고 라이트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10강까지 촬영을 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 11강부터 15강은 파동학이라서, 파동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용이 많지 않은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한 주 안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평주에 아마 제가 실전 모의고사 1, 2, 3, 4, 5회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아마 구평 다음 주 중에 완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조금 장기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업로드 일정에 처음에 계획한 대로 못 맞춘 점은 정말 미안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찍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구평 전에 제가 15강까지는 그 마지막 우리 뭐라고 하니? 물질의 이중성까지는 완강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1, 2, 3, 4, 5회에 대해서 해설 강의가 올라올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평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험 치르는 날 다음 날쯤에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뭐 조금 더 늦으면 다다음 날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해설 강의를 고1, 고2, 고3을 다 찍기 때문에 아마 고3을 제일 먼저 찍을 것 같아서 그래도 다음 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봅시다.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의 원투를 등속도 운동으로 지난답니다. 원투에서 세기는 일정하고요. 금속거리의 한 점 피해서 흐르는 유도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D와 4D일 때 세기가 같다. 심지어 그림도 다 그려줬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림한테 땡큐라고 하셔야죠. 그쵸? 그럼 보시면은 지금 원을 지날 때는 P의 위치가 X는 D, 그 다음에 여기는 4D, 여기는 7D잖아요. 그쵸? 그럼 원 영역을 지날 때는 세기가 I0만큼 흘러야 되니까 여기가 I0. 그럼 당연히 여길 빠져나가더라도 I0가 흘러야 되거든. 그치? 그럼 잘 보세요. 4D를 지날 때도 I0만큼 유도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원 영역에 들어갈 때도 I0, 그 다음에 원 영역에서 빠질 때도 I0가 흘러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조건 유도전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두 마리를 합한 값이 I0가 되려면은 여기가 2I0가 돼야겠지. 맞죠? 근데 방향은 반대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2I0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의 세기는 2I0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너가 시계니까 시계를 또 플러스라고 합시다. 괜찮죠?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여기서 2I0만큼 시계 방향으로 발생하니까 여기서는 반시계가 흐르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마리의 방향은 반대인 거 아니까 너가 플러스, 너가 마이너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둘 다 반시계가 유도되니까 플러스 Y.
플러스 y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들어갈 때 생기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으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같을 겁니다. 니은, 기억은 플러스 y, 그 다음에 니은은 2i0니까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땡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예,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2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번 봅시다. 2번. 그림 가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균일한 자기장 B가 있는 영역에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림 나는 가의 금속고리가 흐르는 유도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유도전류 그래프를 줬구나. 근데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일 때 연결해. 그냥 여기서 시계가 유도된다는 거고 여기서 반시계가 유도된 거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리고 8초일 때 자기장이 0이래. 그 사실을 잘 파악하셨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유도전류 그래프를 보시고 그렸어야 되는 그래프는 뭘까요? 당연히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그래프를 그리셨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초가 너무 길다. 여기에 그리면 못 그리잖아. 2초, 4초, 6초, 8초일 때를 그리셔야 되는데 8초일 때 자기장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리셨어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2초에서 4초까지는 마이너스 2i0만큼 유도전류가 유도되고 6초에서 8초까지는 i0만큼으로 유도가 되고 있으니까 2초에서 4초까지의 기울기가 6초에서 8초까지의 기울기보다 2배가 돼야겠구나라는 사실도 파악을 하셨어야죠. 근데 봐봐. 6초에서 8초까지는 지금 유도전류가 i0, 즉 시계로 흐르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시계로 흐른다는 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잖아. 들어가는 게 약해지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시계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나도 자기장을 마이너스 구간일 때를 꼽는 걸로 플러스 구간일 때를 나오는 걸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6초에서 8초까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그치? 뭐 요때 그래프를 마이너스 B0라고 해봅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까지는 자기장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빵이겠죠.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는 지금 이때 B0만큼 변했으니까 이때는 2B0만큼 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B0에서 플러스 B0만큼 변하는구나. 요런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고 0초에서 2초까지도 안 흐르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괜찮죠? 요거 되게 특이한 문제입니다. 기억, 0초부터 2초까지 자기장은 일정하겠죠. 유도전류가 없으니까. 니은, 7초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맞습니다. 디귿, B의 세기, 이 자기장의 세기는 1초일 때 요때와 그 다음에 5초일 때 요때죠. 그럼 플러스 B0, 마이너스 B0로 방향은 다르지만 세기는 같으니까 세기는 같다 라고 하시면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 요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3번. 그림 가와 같이 두 변의 길이가 DED인 동일한 직사각형 분석고리 AB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1, 2, 3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2, 3는 B제로인 걸 알려줬고요. 1은 안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속력은 같고 PQ는 각각 한 변 중앙에 고정된 점이라고 알려줬고요. 그럼 그림 나는 P에 흐르는 유도전류 여기 써놓자. P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거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네요. 당연히 0에서 D까지는 안 나타나겠죠. 그쵸? 그럼 지금 보시면은 D에서 ED까지 보면은 EI0만큼 발생하고 있죠. 그쵸? 그럼 일단 그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셔야 되는데 나 같으면 언제 그리냐면 D에서 ED까지 계속 유도전류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 중점 1.5D일 때도 유도전류가 발생한다는 거니까 저는 보통 1.5D일 때를 그림을 그립니다. 요렇게 그려볼까? 요렇게 요게 지금 1.5D일 때 상황일 거고요. 그 다음 보실 때는 2.5D를 봐야죠. 그쵸? 그 다음엔 3.5D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5D를 볼 때는 어디니? 2.5D를 볼 때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3.5D를 볼 때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요렇게 잘라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앞에 문제 안 보고 왔어? 보고 와. 그래야지 이 영역을 왜 자르는지 알게 될 거야. 알겠죠? 자, 그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럼 나 같으면 언제 확인할 거냐면 이때 확인할 것 같아. 이때 2.5D를 지날 때. 2.5D를 지날 때는 요때거든요. 요때 어짜 그러더라 요때죠. 요때 여기부터 왼쪽으로 있는 면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면적이 너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원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둘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차피 무시당한다. 어차피 무시당해요. 원의 영역에 의한 유도전류는 뭐 얘가 플러스 I'이면 얘는 마이너스 I'이라서 상쇄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2에 의해서 흐르는 유도전류가 마이너스 I0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I0만큼 유도가 되니까 당연히 빠져나갈 때는 플러스 I0만큼 유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1.5D일 때는 요거 한 칸만 포함되잖아. 그치? 여기까지만 포함되는데 그때 2I0가 플러스로 흘러버리니까 너 한 면적이 플러스 2I0 그다음에 너 한 면적이 마이너스 2I0를 유도해요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라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원을 들어갈 때 시계가 유도되니까 원에 들어갈 때 시계가 유도되니까 플러스 Y가 양이래매. 플러스 Y가 양이면은 바보 플러스 Y가 얘가 반시계죠. 플러스 Y가 양이니까 요때 반시계 유도되니까 원은 들어가는 자기장 그 다음에 요때 시계 유도되니까 너는 나오는 자기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Q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요구하고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유도전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똑같이 면적을 나누시면 되죠. 그쵸? 면적을 나누시면 되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요렇게 똑같이 어차피 요렇게 똑같이 얘가 지나갈 텐데 우리가 봐야 될 면적은 6개밖에 없어. 언제? 요때 이 구역에서만 면적을 보면 된다고. 맞죠? 저 구역에서만 왜냐면 저 구역에서만 자기장 영역에 변화가 생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거를 좀 확대해서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잘릴 건데 내가 지금 뭐 확대한 거냐면 여기가 D일 때고 여기가 3D일 때잖아? 그럼 가운데가 2D일 때고 여기는 1.5D 여기는 2.5D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위에서 각 영역별로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구해놨으니까 똑같이 칸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I0 그 다음에 너가 플러스 I0 그 다음에 2와 3에서 자기장 완벽히 똑같으니까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B가 요 자기장 면적을 통과할 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B가 통과할 때 X, Q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D, 2D, 3D, 4D 그려주시면 되고 처음엔 당연히 유도전류 빵이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여기 1.5D 구간에서는 요 면적만큼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2I0 마이너스 I0니까 합치면은 플러스 I0만큼 유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D를 지날 때는 제가 폭이 D밖에 안 되잖아. 위에 거랑 다르다고. 폭이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폭이 딱 D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I0 마이너스 I0니까 마이너스 3I0가 유발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D를 지나갈 때는 어디부터 어디만 봐주시면 돼요? 3.5D 요쯤에 있을 테니까 여기부터 여기만 봐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I0 플러스 I0니까 플러스 2I0로 흐르겠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나 같으면 문제 좀 더 편하게 해볼래. 이게 뭐냐면요, 이 한 도선이 등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과하잖아, 면적을.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요, 유도전류의 적분 정리에 의해서 유도전류의 값을 모두 더하면 0이 나와요. 지금 봐봐, B는 다 통과했잖아. 그치? 다 통과하니까 지금 플러스 I0 플러스 2I0 마이너스 3I0 더하면 0 나오죠. 선생님, 그럼 왜 지금 A는 0이 안 나옵니까? 다 더하면 0이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4D에 걸쳐 있으면은 4D에 있으면은 아직 자기장 영역이 좀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4D에서 5D로 빠져나갈 때도 유도전류가 이렇게 발생하거든. 그럼 걔까지 다 합쳐주시면 0이 나오죠. 네, 요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예, 마지막으로 4번 봅시다. 4번.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고 자기화시키는 모습을 막대를 자기화시켰고요. 한쪽 면이라고 합니다.
LED가 연결된 솔레노이드 중심축이 수평면의 노이드로 고정하고 가에서 자기화된 막대가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따라서 A로 속력 V로 지난다. 여기 V로 지나고 벽이랑 받고 B로 지난다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A를 왼쪽으로 지날 때, 오른쪽으로 지날 때, B를 오른쪽으로 지날 때 중 두 케이스에서 LED가 방출된대. 일단 그럼 무조건 이 케이스에선 방출이 된다는 소리겠죠. A가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 하나가 방출될 거고. 그치?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얘가 만약 LED에서 빛이 방출되려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전기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NS가 돼야죠. 맞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얘가 멀어질 때 NS가 유발되려면은 여기가 S, 여기가 N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니까 똑같이 A가 왼쪽으로 갈 때 유발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막대기가 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려면 당연히 강자성체여야겠죠. 기억, 막대는 강자성체 맞고요. 니은, 그럼 얘가 강자성체가 되는데 P가 N극을 띄게 하기 위해서는 코일의 전류 방향과 강자성체 막대의 자기화되는 방향이 똑같아야 되니까 전류도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너가 플러스 극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디귿, 얘가 갔다가 벽이랑 받고 다시 올 때 전자기 유도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B를 지날 때는 속력은 당연히 V보다는 작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자기 유도 파트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단원 파동의 성질과 파동의 진행과 성질로, 진행과 성질 아닌데? 3단원 첫 번째는 파동의 진행과 굴절이죠. 그죠? 파동의 진행과 굴절 파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